친구 결혼식 방문편. 먼저 남자의 친구 결혼식 방문이에요. 남자가 머리에 까치집을 시공한 채 예식장으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와요. 밤새 신랑놈을 붙들고 술을 퍼대서인지 컨디션이 영 메롱이에요. 남자는 쉬는 날엔 절대로 입지 않는 결혼식, 장례식 겸용 정장까지 꺼내 입었어요.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양복은 정말 불편하기 짝이 없는 옷이에요. 거기다 멋도 없고 특별한 기능도 없는 넥타이 따윈 왜 매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매는 방법은 또 어찌나 어려운지 매번 실패해요. 짜증이 솟구친 남자는 넥타이 매기를 포기하고 호주머니에 쑤셔 넣어요. 이런 제 길, 구두를 보니 먼지가 수북해요. 하지만 간단한 해결책이 있어요. 남자의 옷은 구두솔의 기능도 겸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남자는 일단 하객을 맞이하고 있는 친구 녀석을 찾아가 눈도장을 찍어요. 근데 이 자식 머리 스타일과 옷차림이 가관이에요. 원래 화장까지 했어요. 남자는 육두 문자를 날리며 큰 소리로 비웃어줘요. 그러자 옆에 계시던 친구 부모님이 남자를 째려봐요. 이건 욕이 아니라 단지 친근함의 표시일 뿐이라고 설명해드리고 싶지만 절대 이해해주지 않으실 것 같아 꾸벅 인사를 한 후 꽁지가 빠져라 도망쳐요. 어제 함께 술을 달린 잉여킹 친구들이 예식장 구석에 찌부러져 있어요. 술 냄새가 진동을 해요. 결혼식 따윈 패스하고 빨리 뷔페 가서 해장이나 하재요.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바로 부조금 액수를 정하는 일이에요. 친구 녀석들은 누나를 대굴대굴 굴려대며 살벌한 눈치 작전을 펼쳐요. 좀 사는 놈은 개별로 하자고 하고 3년째 백수인 놈은 3만 원씩 모아 한 봉투에 모아서 내자고 찡찡대요. 3만 원이 뭐냐? 남자는 엄청난 고민에 휩싸여요. 개별로 하자니 좀 사는 친구 놈과 비교당할 것 같고 3만 원씩 모으자니 너무 좀스러운 것 같아 걱정이에요. 친구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후 그냥 5만 원씩 걷어서 한 봉투에 넣어주자고 합의를 봐요. 피 같은 돈 5만 원이 너무나 아까워 급 우울해져요. 뷔페에서 최소한 5만 원어치는 먹어버리고 말기란 비장한 다짐을 해요. 부조금을 내고 뷔페로 향하려 하는데 친구 녀석 한 놈이 예의상 신부 얼굴은 보고 가재요. 하긴 남자도 저 찌질하기 한이 없는 신랑 녀석에게 인생을 맡기는 여자가 누군지 궁금하긴 했어요. 남자와 친구들은 신부 대기실 근처로 다가가요. 누나를 굴려 신부 대기실을 살짝 들여다보는데 언빌리버블. 이뻐요. 진짜 이뻐요. 저 천하의 나쁜 신랑 자식이 지구상에 얼마 남지 않았다는 멸종 위기에 빠진 예쁜이를 유부녀로 만들었어요. 자꾸만 자신의 신부감이 줄어간다는 생각이 들어 신랑 녀석이 비호감으로 느껴져요. 그러나 한편으로 신부의 미모가 저 정도라면 친구들도 상당한 미모일 거라는 아름다운 생각이 들어요. 남자는 가자미 눈을 하고는 은근히 신부 친구들의 물을 살펴요. 안구에 메가쓰나미가 몰려와요. 역시 이쁜 것들은 지보다 이쁜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는 속설이 맞나 봐요. 남자와 친구들은 실망한 마음에 결혼식이고 나발이고 뷔페 나가서 밥이나 먹자며 돌아서는데 신봤어요. 쭉쭉빵빵 소녀시대 필 충만한 이쁜이 삼총사가 무시무시한 오로라를 내뿜으며 들어와요. 갑자기 숙취가 사라지고 에너지가 넘치기 시작해요. 친구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호주머니에 구겨 넣었던 넥타이를 맨 후 천연젤로 머리를 다듬어요. 남자는 뷔페 습격 작전은 뒤로 미루고 이쁜이 삼총사의 뒤를 따라 예식홀로 들어가요. 남자와 친구들은 이쁜이들이 앉은 의자 뒤편에 가서 서요. 예식홀에 빈 의자들이 많지만 왠지 앉고 싶지는 않아요. 왠지 결혼식에만 가면 아무리 빈자리가 많아도 뒤에 서 있는 게 편해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절로 서 있게 돼요. 그때 결혼식이 시작되고 신랑이 입장을 해요. 미친 듯이 환호성을 지르며 거친 단어를 마구 날려줘요. 저 삐리리 시키 걷는 꼬라지 봐라. 저 삐리리 같은 삐리리 떠드는 것 좀 봐라. 그러자 일가 친척의 싸늘한 시선이 날아와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여기서 삐리리는 아주 친근하고 우정이 두터운 사이에서만 쓸 수 있는 남자들의 표현이라는 걸 알아주세요. 여기저기에서 신랑이 참 남자답고 착하게 생겼다며 한마디씩 해대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심장이 쫀득해지는 소리예요. 고교 시절의 대부분을 술과 당구로 보내고 돈만 믿고 문어발식 연애를 시도해 울린 여자가 안자번호로 여의도 한 바퀴를 돌고도 남을 정도라는 걸 모르시나 봐요. 입만 뻥끗하면 이 결혼을 단번에 파토낼 수 있는 에피소드가 수백 가지는 되지만 녀석의 인생이 불쌍해 참아주기로 해요.
주례사가 있겠습니다. 드디어 결혼식에 끝나지 않는 저주 주례가 시작됐어요. 교장 선생님을 역임하신 분이라 그런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만 벌써 5번째예요. 그럴 거면 마지막이란 단어를 쓰지 말던지 조급증에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아요. 지옥 같은 주례사 시간이 끝나고 사진 촬영이 시작돼요. 그런데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왜 친구들과 사진 찍는 순서가 제일 마지막이냐는 거예요. 친구들이 뭔 죄가 있길래 제일 마지막 촬영 순서로 잡아서 맨날 남들이 다 퍼먹어 폐허가 된 뷔페 음식들을 맛봐야 하는지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사진사가 신랑 신부 친구들을 불러요. 그러자 숨어있던 신부의 친구들이 마구 쏟아져 나와요. 그래도 역시 이쁜이 삼총사만한 포스를 풍기는 애들은 없어요. 재빨리 단상으로 나아가 이쁜이 삼총사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기 위해 눈치 싸움을 벌여요. 사진 찍는 건 나이를 먹어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가만히 서 있는 것도 어색해 돌아버릴 것 같은데 저 비호감 사진사가 자꾸 웃으래요. 웃기지도 않는데 어떻게 웃으라는 건지 미칠 것 같아요. 잠시 후 사진사가 부케받을 사람을 호출해요. 그런데 이런 우라질레이션. 이쁜이 삼총사 중 가장 아리따운 여자애가 부케를 받아요. 역시 임자 있는 몸이었어요. 그렇지 사내놈들이 저런 이쁜이를 그냥 둘 리가 없어요. 매우 불쾌하지만 남은 이쁜이 이총사에게 기대를 걸어봐요. 다른 친구놈들의 눈빛 역시 이총사를 향해 번뜩이고 있어요. 점점 경쟁률이 치열해져 가자 초조해요. 피로연 자리에서 피 튀기는 혈전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친구들은 모두 적일 뿐이에요. 부푼 기대를 안고 필요한 자리로 가요. 나보다 먼저 결혼하는 괘씸한 친구놈에게 마음껏 진상을 부리려고 했지만 꾹 참아요. 얌전히 자리에 앉아 이쁜이 이총사를 찾는데 이런 젠장. 이쁜이 이총사가 대형마트의 카트처럼 생긴 물체를 끌고 들어와요. 거기다 옆엔 아니꼽게 생긴 사내놈이 혹처럼 붙어 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역시나 카트 안엔 아니꼽게 생긴 사내놈과 이쁜이가 반반씩 믹스된 아이가 떡하니 앉아 있어요. 유부녀가 확실해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 분노로 가슴이 떨려와요. 유부녀면 유부녀라고 말을 할 것이지 왜 사나이 가슴에 불을 지른 거냐 따지고 싶어요. 가뜩이나 쓰린 속에 독한 술을 쏟아 부어요. 야, 맛있냐? 이쁜 신부를 얻어 싱글벙글인 친구 녀석의 면상을 보니 더욱더 화가 나기 시작해요. 또다시 남자 안에 악마가 부활해요. 저 자식을 이대로 신혼여행을 보냈다간 화병으로 죽을지도 몰라요. 종업원에게 얼음통을 준비해달라고 하곤 얼음통에 양주, 소주, 맥주, 땅콩, 과일, 소시지 등을 알맞게 넣고 손으로 휘휘 저어줘요. 그리곤 단호하게 한마디 해요. 원샷. 새 신부가 걱정스런 표정을 지으며 신랑을 챙겨요. 신랑 신부의 다정한 모습에 더욱 분노한 남자는 단호하게 말해요. 신혼여행 가기 싫으면 안 마셔도 되고. 친구 녀석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우정과 분노가 듬뿍 담긴 특제 칵테일을 남김없이 원샷하고는 화장실로 달려가요. 그 모습을 보니 뿌듯하기 한이 없어요. 반쯤 실성한 상태로 공항으로 향하는 친구를 배웅하고 돌아서요. 그런데 뭔지 모를 허무함과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하는 부러움이 쓰나미처럼 밀려와요. 이 더러운 기분을 잊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2차를 떠나요. 우리 2차로 가자. 신이시여, 우리도 장가 좀 보내주세요. 아브라카다브라.